지금부터 최민호 세종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원했던 것들이 거의 95% 이상 다 달성이 되었다. 오히려 그 이상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리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정부 677조 원 중에 우리시 관련 예산이 1조 5,977억 원으로서 올해 정부, 이건 이제 우리 세종시 기준입니다. 정부 예산 대비 775억 원, 약 5.1%가 증액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이 3.2%였는데 그보다 많은 증가율을 달성한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세종시정 4기 역점으로 추진해온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과 자족기능 확충 그리고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또 걱정하시는 2026년도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에 관한 국비 지원 내기인데요. 77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총사업비의 10 내지 20% 이내 지원이 가능한 2등급을 받은 이래로 저희들이 산림청 기재부에 적극적인 건의도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 최고치인 20%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7억 원이고요. 더더구나 그 77억 원을 25년도 첫 해 일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례 같으면 25년도, 26년도에 열리기 때문에 25년도에 얼마, 26년도에 얼마 이렇게 쪼개서 지원해 줄 법도 한 일인데 우리 세종시의 국비 지원 예산은 77억 원 전액 20% 전부 다죠. 그래서 25년도 예산에 총액 반영해 주는 것이 됐습니다. 내년도 또 정부 예산안에는 미래전략 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충실히 반영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행복청과 협력을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 45억이 반영되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 현재 행복도시 조치원까지 연결된 BRT를 홍익대까지 연장하는 세종 천안 BRT 구축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되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27년도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도 99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반영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청사 건립 예산도 18억 원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경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도 되고 확보되었는데요. 첫째로 우리시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23억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핵태원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사업을 우리시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다는 걸 상기해 보신다면 이 예산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의미가 헤아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과기부 공모시에 우리시 주도로 충청권, 충남, 대전, 충북, 세종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이 올해 대비 약 67% 내지 11%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한글 문화도시로 얘기합니다만 30억 원, 그리고 한글 목조탑 건립 2억 원, 2억 5천만 원, 그리고 실내형 한글 놀이터 조성 사업에 4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서 우리 시가 추가하는 한글 문화 사업, 또 세종대왕의 묘를 물려받은 우리 시가 한글 문화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재해 위험 개선을 위한 노송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이 새롭게 반영되었고요. 이 5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전이, 읍내, 맹곡, 덕현, 월하, 삼성지구와 함께 6곳에서 정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액 11호 추진 중인 노후 상수도 정비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이 각각 19억 원, 5억 원이 신규로 국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 절감 효과와 동시에 노후관로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민생활 편의가 이로써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공공용 버스 두루타죠 사업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51억 원이 반영되었고요. 스마트 경로당 보급에 14억 원, 그리고 그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이 함께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현안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이렇게 대폭 반영된 것은 우리 세종시 발전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각별한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세종 시민들의 큰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정 현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가막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요. 또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미반영 사업이 있으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사업 추진의 필요성, 국가 지원 논리 등 계획을 다듬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시정 사기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현안 사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한글문화도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30억이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생물자원연구소가 생물자원관, 네, 네. 아직 이번에 비반영됐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사 박물관의 전제로 이제 생물자원연구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세종 관내나 혹은 이 세종과 관련돼서 이 자연사 유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접촉을 해본 바는 있죠.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계룡산에. 그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민간 개인 박물관이라서 그거를, 이거는 국립박물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생물자원관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은 전부 다 국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민자를 국립으로 할 적에는 국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물밑에서는 좀 협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생물자원관은 별도로 서천에 하나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세종시에 있으면 좋겠다. 특히 세종 시민과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될 것이긴 하다고 봅니다만, 올해는 어쨌든 처음 신청한 사업으로서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국회 내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시할 전시물을 확보할 건지, 아니면 전시물을 먼저 확보하고 자연사 박물관을 그에 맞춰질 건지 있고.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면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사 박물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 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게 그 나라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그 전시하는 이 지구적 관점에서의 그런
화석 같은 거, 유물 같은 거, 보석 같은 거는 사실 값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룡의 화석이 나왔는데 그걸 얼마를 가격을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소니언이나 자연사 프랑스에 가면 그런 희귀한 지구 자원이 많은 건데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는 없어서 대부분 기증을 받습니다. 그 대신 기증을 하신 사람의 거기에다 그 기증 이름하고 내역을 연기를 하죠. 스미소니언 박물관 자체가 스미소니언이라는 사람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연사 박물관을 지었을 때 그런 기증할 수 있는 전시물이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적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박물관을 지을 것인가라는 것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제가 여기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기는 뭐하고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 목조탑 건립비 2억 5천만 원, 실내형 한글 놀이터 조성에 4억 원 규모가 신규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글 목조탑과 실내형 한글 놀이터는 어디에 조성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위치까지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한글 문화 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 자체로 용역을 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건 지역 아젠다가 아니고 국가 아젠다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가 정해진다면 목조탑이나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목조탑도 그렇고요. 그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도 그렇고 사업이라기보다는 조사비입니다. 일단 그 연구 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를 한 뒤에 거기에 부지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하는 것들을 결정한 뒤에 설립되는 것인데 사실 이 기초 조사비가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지는 이런 연구 용역 내지는 조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출청뉴스 지용승 국장님. 국회의원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요. 네. 앞으로 관건은 지방비 확보가 큰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방비는 대체로 이제 지방세가 이제 지방비 확보라 그러면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이 주로 우리의 재원인데요. 그리고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 이런 것들이 주요 재원인데 교부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례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 이상의 교부금이 말하자면 그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사항을 통해서 갖고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교부금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이고 지방비는 고정적인 재산세는 그렇고 등록세, 취득세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네, 우리 아시다시피 23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24년도 예산이 어려웠던 이유는 23년도에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가 산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입주 인원이 지금 예상돼 있고 입주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 세종시에 주소를 옮기는 입주민들이 약 13,000명이 이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약 13,000명의 인구도 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는 세대별 취득세, 등록세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올해보다는 좀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액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목조탑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석탑과 목조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금액 때문에 혹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종시가 저는 정원 문화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산림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 친화 도시 내지는 목재 친화 도시인데 지금 다른 도시에는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만드는 건물보다 기술이 발달해서요. 목조로 빌딩을 만들고 목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도 순수한 목재로 이루어지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그 사업은 산림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 바로 우리가 목재 친화 도시로서의 한글 도시이기 때문에 한글탑 조성에 관한 국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그 산림청의 적극적인 호응 그것이 2억 5천 반영이 된 건데요. 그 2억 5천도 결국은 조사나 설계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 제 김현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 30억의 예산이 내년에 30억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억 예산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에는 빠졌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그 문화 도시 지원비가 아니라 국비로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자원연구소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시작을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연사박물관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자연사박물관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전시물 확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생물자원 말은 자원관이라는 그런 사업을 대체해서 새롭게 올해 신규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 됐지만 그 내용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글 목조탑 건립비 2억 5천만 원, 실내형 한글 놀이터 조성에 4억 원 규모가 신규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글 목조탑과 실내형 한글 놀이터는 어디에 조성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위치까지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한글 문화 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 자체로 용역을 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건 지역 아젠다가 아니고 국가 아젠다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가 정해진다면 목조탑이나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목조탑도 그렇고요. 그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도 그렇고 사업비라기보다는 조사비입니다. 일단 그 연구 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를 한 뒤에 거기에 부지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하는 것들을 결정한 뒤에 설립되는 것인데 사실 이 기초 조사비가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지는 이런 연구 용역 내지는 조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청뉴스 지용승 국장님. 예, 국비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요. 네. 앞으로 관건은 지방비 확보가 큰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방비는 대체로 이제 지방세가 이제 지방비 확보라 그러면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이 주로 우리의 재원인데요. 그리고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 이런 것들이 주요 재원인데 교부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례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 이상의 교부금이 말하자면 그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사항을 통해서 갖고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교부금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이고 지방비는 고정적인 재산세는 그렇고 등록세, 취득세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23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24년도 예산이 어려웠던 이유는 23년도에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가 산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입주 인원이 지금 예상되어 있고 입주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 세종시에 주소를 옮기는 입주민들이 약 13,000명이 이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약 13,000명의 인구도 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는 세대별 취득세, 등록세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올해보다는 좀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